이것도 저는 굉장히 좀 충격받은 내용인데요.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그 서모 씨랑 이혼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질문이 듣는 게 이혼을 한 사람이 네. 이혼한 지 무슨 한 10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네, 됐습니다. 이혼한 지 10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아유, 그건 어렵죠. 네. 이혼이라는 게 또 제가 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 다시는 보기 싫어요. 반경 2km 이내로 접근하기 싫어요. 방금 2km 이내로. 2km 이내. 근데 문다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태국에서 귀국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문화일보가 단독 기사를 냈던 게 있는데 네. 뭐가 있냐면 다혜 씨 남편인 서모 씨도 올해 귀국하고 난 뒤 부모의 자택이 있는 양산 등에 거주하다가 최근 청와대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이제 이혼하고 난 뒤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은 문다혜랑 서모 씨가 이혼을 하고 그 이후에 문다혜는 청와대 관저에서 지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서모 씨도 같이 관저에서 지냈던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웃기죠. 왜냐하면 이걸 갖다 이제 윤건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죠. 애가 있기 때문에 애를 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장소가 청와대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청와대는 이렇게 뭐 애 보러 이렇게 차라리 청와대 있으면 애를 갖다 밖으로 내서 밖에서 보지. 애 본다고 이미 이제 다른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 된 사람이 들어와서 온다? 산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청와대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기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사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문화일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이 기사가 아직도 삭제가 안 됐어요. 문화일보 단독 기사는. 그러니까 서모 씨가 분명히 청와대에 머물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서 씨는 청와대와 양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인데 사실 다혜 씨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위 서 씨가 여전히 다혜 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가 청와대에 머물렀었다면 이거는 아빠 찬스 논란과는 다른 성격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2021년도에 조선일보가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 뭐 사위니까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아빠 찬스 그때는 이제 아빠 찬스만 약간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아빠 찬스뿐만 아니라 위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네,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네. 두 번 그러면- 눌러줄까? 아니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빠 찬스 논란뿐만 아니라 진짜로 뭔가 이혼을 했다라고 하지만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글쎄요, 뭐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게 이제 이혼을 진짜 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문다혜라면은 물론 문다혜가 뭐 아주 미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남편에 대한 또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좀 못 미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일단 돈을 못 벌어온 거 자체가 좀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서 씨를 좀 만나 봐야 제가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 씨는 지금 이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죠. 서 씨한테 대체 어떤 매력이 있어서 뭐 이렇게 결혼했는가 그거부터 좀 제가 좀 인터뷰를 좀 한번 해서 아니 방송에 나오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진짜 아니 뭔가 이렇게 좀 보지 않으면 지금 막연하게 왜 둘이 결혼했고 왜 이렇게 헤어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왜 헤어진 게 진짠가 이런 것도 눈을 보면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좀 그걸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기자가 의문점이라고 얘기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 딸과 사이는 왜 태국에 갔을까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 그때 의문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타이 스타제시라고 하는 그 맥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은 뭐 애한테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귀족 학교 같은 데가 뭐 없진 않지만 너무 비싸니까 태국 가서 1년에 한 1억 4천만 원 정도로 타협 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연극 그러니까 아니 받으면서. 영어 배우는 데는 그런 데가 좋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임수경 같은 그런 반미주의자도 음. 애 교육시키려고 필리핀 보냈잖아요. 그래요. 네, 물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타이 스타젯의 이제 그 정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실상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페이퍼 컴퍼니라는 게 이제 그 거의 거의 뭐 그렇죠. 기정사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타항공에 있었던 이상직위가 71억 회사 돈이죠. 그거를 빼내 가지고 이제 불법적으로 횡령을 한 건데 그걸로 이제 타이 스타젯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 타이 스타젯이 그래서 71억으로 설립이 됐는데 살펴보니까 4년 동안 판매 관리비로 65억을 지출했대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광국민 겁니다. 65억을 지출하고 수입은
2,2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벌어오는 돈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돈을 갖다가 판관비로 이제 지출했다라는 것인데 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진공 이사장이 됐던 이유가 이상직이 네. 기업을 운영하고 뭔가 좀 이런 뭐 개척가 정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보면은 누가 보든지 간에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거는 그냥 존재했던 이유 자체가 진짜로 자금 세탁을 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때 기자도 지적을 했던 게 이 지금 65억이 어디로 갔을까라는 게 아직도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원래 항공사를 딱 세우면 이제 네. 비행기를 좀 산 다음에 여러 이제 나라 공항에 취항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늘려서 이제 뭐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없어요 여기. 근데 비행기를 한 대를 어서 빌렸는데 그 빌릴 때 이스타항공이 보증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타이스타 전문가. 그러네요. 네. 이스타젯에서 그만 또 보증을 서가지고 네. 그것도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좀 법적으로?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는 회사인데 왜 보증을 서주는 거야? 그리고 그 항공기가 별로 이렇게 운행을 한 흔적이 없어. 그냥 괜히 가갖고 뭔가 이렇게 쇼만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돈을 이제 써가지고 타이스타젯이 태국으로부터 네. 태국 투자청 승인 기업이라고 하는 지위를 얻었는데 이게 뭔지를 찾아보니까 눈에 띄는 게 태국 현지에서 타국으로 외환 송금 등의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딱 드는 생각이 태국 현지에서 타이스타젯이라고 하는 이 지금 회사를 통해서 외국으로 돈을 송금한다, 대한민국으로 뭔가 송금한다, 이렇게도 뭔가 연결될 수 있는 고리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태국 투자청 승인 기업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타이스타즈에서 그렇게 판공비 같은 거를 써가지고 얻었던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사실상 이거를 자금 세탁이나 페이퍼 컴퍼니 용도로 쓴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진짜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정말 월급 못 받아가지고 막 시위하고 그랬던 시절인데 이렇게 타이스타제 같은데 이렇게 돈을 막 펑펑 쓰고 진짜 문제가 많은 이상직이라는 사람은 정말 도덕성의 빵점이기 때문에 문재인과 그런 더러운 야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 서 씨, 아, 소씨. 서 씨의 부모님은 혹시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 목욕탕 한다는 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 원래, 목욕탕 원래. 하시는 거. 네. 저희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요게 이제 그 서 씨의 부모님, 그러니까 문재인의 사돈댁이죠. 네. 사돈댁이 양산에서 목욕탕을 운영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의외라고 해야 될까? 네, 그렇죠. 근데 뭐 야구 선수 선동열도 사실 아버지가 목욕탕을 했던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진짜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기자가 이 목욕탕에 찾아가가지고 직원과 대화했던 내용이 또 있는데 네.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 대통령 사돈댁입니까?라고 했더니 맞다라고 하고 그럼 서 씨는 어디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서울에 있다라고 해요. 네. 서울에 있다라고 하는 게 알고 봤더니 이제 청와대 관저에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럼 여기는 안 오나요?라고 했더니 가끔 볼 일이 있으면 한 번씩 오고 여기 와서 찾으면 없는데 최근에는 또 열흘 전쯤에 왔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사위인 서 씨 같은 경우는 양산과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고 지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거 왠지 얘기 들어보면 좀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직원이 아니 이거 부모님 전화 아니에요? 부모님? 아니요 직원이에요 직원. 직원이 모를 수 있는데 부모님도 부모님도 어떤 거요? 아니 부모님 만나서 물어봤을 때도 어. 사실은 잘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모님은 그러니까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갖고 이제 뭐 최근에도 기자들이 이제 가서 막 물어보고 그랬는데 뭐 나이든 노무한테 막 뭐 괴롭힌다고 그러는데 아니 어머니한테 물어봐야지.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 그 물어보는 어머니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물어보면 안 되는 게 말이.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냐고. 그 어린 딸한테, 뭐 어린 손자한테 물어봐.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이든 노모 그리고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 이런 식의 감성팔이를 아, 통해서 맞네. 검찰을 비판하는 게 그렇죠. 아주 천부적이에요. 천부적. 그 아이의 무슨 뭐 아이패드도 가짜 뉴스였잖아요. 아유, 그거 가짜 뉴스죠 당연히. 그 사이 거기 이메일도 담겨 있는데 무슨. 그렇습니다. 저희서 일단 요 주제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